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번 영상은 뇌공학 박사 이재원 원장 선생님의 정보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은 자폐증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지적장애를 동반하지 않은 자폐증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폐증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잘 읽고 쓰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폐증은 신경 발달에 문제가 있는 상태로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 증상이 가벼운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다양합니다. 그렇다면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들의 행동적 특징 첫 번째,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의 일반적인 증상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특정 행동을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화장실 문을 열 때 손잡이를 특정 횟수만큼 회전시키는 분도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지되어야 하는 엄격한 일상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슬픈 감정이나 좌절감 같은 정서적 문제에서 일반 사람들과 비슷하게 공감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눈으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정서적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로 보는 것이 어렵다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넓은 의미에서는 공감의 문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어떠한 감각에 대해 예민하거나 둔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어떤 물건을 만진다거나 냄새를 의도적으로 맡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번째,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감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의 증상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반적으로는 환경이나 장소에 따라 말을 할 때 강약 조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예를 들면 집에 있을 때, 친구와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각각 다른 어조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항상 같은 어조와 패턴으로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말을 자주 하기도 하고, 목소리를 낼 때 소리의 크기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적을 많이 받는 편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표정이나 손짓, 몸짓처럼 비언어적인 신체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말에는 뉘앙스도 있고 제스처가 섞이면 중의적인 해석이 되곤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는 언어 능력이 돋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관심 분야의 특정 주제에 대해 집착하거나 고집을 보이는 경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관심 분야에서는 집중력 또한 뛰어난 경우가 있으므로 긍정적인 부분도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요. 직장 생활을 힘들어하고 대인관계 어려움을 겪다가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 진단을 받으면 조금 다른 자신에 대해 이해하게 되고,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나아가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데 도움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폐증이 있는 어린이와 동일한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더 자주 겪고 있는 불안이라던가 사회적인 고립 문제, 대인관계, 집중력 문제 등에 따라 구체적인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성인 아스퍼거 증후군 때문에 의학적인 도움을 받아보기로 결심하셨다면, 적절한 의학적 평가를 위해 자폐증 환자 사례가 있는 정신과 전문의를 만나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불안장애나 우울장애 및 행동 문제와 같은 증상에 대한 부분도 상의하셔서 삶의 질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